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어젯밤에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총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후보의 지향과 노선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협공해서 공격했고, 예. 이재명 후보는 공격보다 방어에 치중했죠. 그러니까 네. 아웃복스 스타일로. 네.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모두 까기 전략으로 가장 존재감이 돋보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이 많이 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어 위주 전략은 어쩌면 의도한 전략일 수 있다. 이건 제가 뒤에다가서 설명드리고요. 이준석의 공격은 매서웠지만 네. 매서운 만큼 싸가지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예. 공판에서 지기현 판사가 했던 말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룸사롱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지, 예. 예, 삼겹살에 소주만 먹었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왜냐, 그게 제일 예. 맛있으니까. 그런데 네. 그것밖에 안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거짓말로 들통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아하네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토론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는 누구의 어떤 말일까요? 국민 여러분, 김문수를 퇴출시켜 주십시오. 발언이 셉니다.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의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4명의 후보가 각각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는데 토론 초반에 좀 의외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직격한 발언인데 예. 먼저 영상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내란이라기보다는 헌정질서를 계엄을 했죠.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뭐 계엄을 한 그리고 그 것은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국민 여러분,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얼마나 비호가 화가 납니까? 근데 우리 권영국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경제 토론 똑바로 아닙니까, 해야죠. 이거? 네.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의당이죠. 정의당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민주노동당으로 바꿔서 지금 권영국 후보가 나왔는데 권영국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이고 내란죄 관련된 부분이니까 윤석열의 대리인인 그때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지금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내란에 대한 심판인 지금 이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느냐, 사퇴해라 이런 내용인데 예. 내란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뺐다. 내란은 이렇게 뺐다. 얘기를 하면서 맞받아쳤는데 예.
내란 우두머리의 대리인이 아니야 사퇴해라 이 주장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민주노동당 입장에서야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했지 국민들 도와준 적 없다라고 하면서 정당까지 해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뭐 저 이야기에 대해 속 시원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약간 좀 김문수 후보의 저 당황하는 표정. 예. 예, 이 여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영상으로 나왔는데 네.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는 사실 인정하냐라고 했을 때 내란인지 아닌지 현재 재판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현재 스탠스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할 사유는 맞으나 내란은 아니다. 예. 라는 구차하네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 형사공판 오늘도 뭐 진행됐습니다만 또다시 한번 이제 걸어서 출석을 하셨는데 예. 기자들 질문에 또 묵묵부답으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과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전직 대통령들은 예.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그랬죠. 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사과를 했어요. 그 네. 포토라인에 서서 네.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12월 3일 얼마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 군인들을 동원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벽 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는 질문에도 고개 빳빳이 들고 사과 안 하고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화가 나게 만드는 모습이고 이거를 보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똑같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평론가님 사과 표명은 아니더라도 네. 유감 표명 정도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예. 거기서 유감 표명까지 사과 표명이든 유감 표명이든 예. 또 그렇게 하면요. 예. 그게 무슨 사과야. 아, 예. 그게 무슨 유감 표명이야. 예, 예. 라고 또 할 거기 때문에 예. 아예 처음부터 사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있었던 그 공판에서 지기현 판사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판사를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판사를 또 공격하는 진보 쪽에서는 이제 지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이제 조금 어떤 사법부의 좀 독립성이나 이런 걸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믿을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사실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풀어줬단 말이죠. 아, 우선은요. 우선은요. 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계산하지 않은 예. 다들 날짜로 계산한 듯이 예.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한 시간으로 계산했고 아, 예. 또 그 이후에 조희대 대법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스피드에 의한 판결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사진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기현 판사가 지금 여기 룸사롱에서 예. 오전에 이야기하기는 자기는 삼겹살과 소주만 마신다. 가본 적이 없다. 아예 저런데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민주당이 사진이 있다라고 했는데 공개를 한 거예요. 1시 50분에. 예. 공개를 했는데 명확한 지기현 판사 얼굴이 나오고요. 지기현 판사 얼굴과 저 뒷배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뒷배경이 지금 룸사롱을 어딘가 룸사롱을 찍은 것 같아요. 특정했던 그 룸사롱이 맞고요. 네. 인테리어도 똑같고요. 저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네네. 법원 관계자, 법 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 오늘 2시쯤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를 하면서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 대법에서 알아서 밝혀라. 아, 밝혀라. 네. 지금까지 여러 번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사항은 예.
법원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조희 대법관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어마어마한 불신이 생겼는데 예. 지기현 판사가 풀어준 내란 수계를 풀어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접대 이 누구로부터 접대 받았지? 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사법부의 어떤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에 좀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네. 반대 측에서 봤을 때는 공격이 계속 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어떤 독립성에 대한 침해가 되고 있는 공격, 민주당에서 오픈한 이런 부분들이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는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저 사진이 등장하게 예. 된 게 왜 사진이 등장했는지 제보자가 예. 지기현 판사의 저런 그 재판을 보니까 예. 도무지 이 뭐랄까 이게 공정성이 없다. 인정할 수 없겠다. 예. 그래서 사진 공개했다라는 거, 예, 제보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재판과 관계 없다 하더라도 예. 재판 법 관계자들과 접대를 받는다. 예.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예. 이런 거와 비슷한 예. 사례가 있어요. 나이 많은 재판관이 학교 후배 어렵다고 왔더니만 네. 재판 관계 네. 당장 때려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 법원은 저런가 보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나는 저런 데 가본 적도 없다. 네, 네. 삼겹살에 소주가 최고다 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사진 등장했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지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관련된 뭐 재판과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이 관련 사건과 관련돼서 만약에 어떤 접대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뭐 당연히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아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큰, 공수처에도 이제 큰 사안이고요. 네, 큰 고발을 했다라고 사안이고, 하고요. 실제 그냥 일반 생활에서도 뭔가 접대를 받고 다녔다면 그 부분은 이제 뭐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뭐 이런 부분들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토론회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호 5번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대선 첫 토론에서 좀 약진을 했다 이런 좀 평가가 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를 떨어뜨리러 나왔다라고 했었던 이정희 후보가 좀 오버랩되고 오마주 된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진보 후보로 이번 대선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모자란다는 평도 당연히 있습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권영국 후보 사실 오래 되셨거든요. 예. 뭐 울산 쪽에서도 활동 오래 하셨지만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사실 지금 민주노동당이라고 예. 당명을 바꾼 것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예. 다른 여타 당과 함께 예. 만든 거예요. 민주노동당 예. 새로 출범한 것이고 예, 예. 대한민국에서 제도권에 진입한 예전에 국민승리 21에서 예. 민주노동당으로 진입한 그 사례가 예. 너무 모범 사례였던 것이죠. 네. 그걸 따라서 민주노동당으로 기호 5번 권영국 후보가 예. 이번 그 토론회에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봐요. 예. 유일한 진보 정당이라고 강조하면 의도적으로 예. 이준석은 무시했고요. 예. 그리고 김문수 때리기를 시전했죠. 예. 그러니까 이번 토론에서 가장 성과를 올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을 가장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노동, 불평등 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보의 핵심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장의 가치를 잊지 말라, 막 하면서 이재명 대표 다그치기도 하고요. 예.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 늘 가지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예. 정책의 현실성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정당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네.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좀 첫 번째 코멘트로 권영국 후보 발언을 꼽을 만큼 어제 첫 TV 토론은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 대신 네거티브만 난무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커피 원가 아직도 120원? 이거 어제 하루 종일 사실은 대단히 이슈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역시 대선 토론에서는 지지율 1위 후보를 향한 상대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당연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협공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 먼저 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 논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공세에 좀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실은 저는 저 논란을 보면서 예. 우리 전 대선이죠. 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한단 논란이 사실은 생각이 났어요. 총선에서. 네, 지난 총선에서. 대파 한단 네. 580원이었나요 그때? 아니 870원. 870원. 제가 벌써 까먹어가지고요. 네. 지난 4월 달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대파 한단 논란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 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예. 김문수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예. 사실 김문수 후보가 문제 제기하도록 뒤에서 먼저 제기한 곳이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입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전형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예.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는 게 뭐냐면은 네.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단순화해서 가짜 주장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논리를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하거든요. 예. 자 보십시오. 이거 조선일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원가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에서 10,000원에 팔 수 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자영업 영업난은 뭐란 말이냐가 네. 이야기한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네. 120원 원가밖에 안 되는데 8,000원에서 10,000원을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닭 5만 원 주고 해봐 이게 삼계탕 얘기하는 거거든. 네. 땀 뻘뻘 흘리고 한 시간 동안 구워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 게 왜 유원지구 놀러 가는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근데 내가 원가를 알아보니까 예. 120원이더라. 네. 이게 뭐 언제적 얘기냐면은 2019년에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 했던 얘기예요. 시절에 예. 실제로 그러니까 관세청 자료에 미국산 원두 10g 수입 원가가 세금 붙기 전 가격 123원이에요. 예. 이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예. 김문수 후보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커피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거 엄청나게 폭리 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 네.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카페 알바 보면 자영업자 현실 정말 녹록치 않자. 네.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께 즉각 사업부터 하기를 한다. 여기서 소상공인이 나올 이유가 아니라니까.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예. 그럼 커피는 좀 쉽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커피는 좀 쉽고 닭을 파는 건 좀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처럼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좀 들게 네. 이 멘트 자체가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면서 닭 팔지 말고 커피 파는 건 되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 닭 파는 거 아까 이재명 대표의 해명도 봤지만 닭 팔아도 조금 더 이득을 남길 수 있게 개선해 주겠다라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커피 업자가 커피를 파는 사람이 닭을 파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조금
쉽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뉘앙스도 좀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지금 6년 전 계곡의 불법 음식점을 그렇죠. 철거하면서 예. 업종 전환을 권유한 거예요. 예. 업종 전환을 권유하면서 이 말의 맥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 땀 여기서 정확하게 5만 원 주고 5만 원짜리예요. 예. 땀 뻘뻘 흘리고 닭죽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봤자 예.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느냐. 예.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예.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예.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와 저게 풍류를 취하네 라고 옆구리를 들쑤셔서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예, 예.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의 맥락을 보면은 그 업자들에게 삼계탕 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계곡을 차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 받고 예. 그 삼계탕 판매하는 업자들한테 여기 정비할 건데 예. 차라리 업종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라고 권고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예. 허수아비 때리기 식으로 예.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네. 커피업자한테 사과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바꿔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경기도 저희 남한산성 이쪽 가보면 계곡에 네. 사실 불법 영업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가서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업종 전환의 대상이 왜 커피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어떤 불법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내보내기 위해 생계가 달려있는 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쪽으로 좀 들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당시의 경기도지사가 이 계곡을 깨끗하게 정비했고 예. 몰아낸 게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철거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 상인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한테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감사하다라고 예.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막 끌려다닐 때 이 예. 상인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도지사 돌려달라고 예. 시위까지 했다라는 점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곡 정비라는 이 사례를 하나의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데 예. 여기서 끊임없이 허수아비 때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드는 것이죠. 예, 의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1등 후보에 대해서 흠집내기 그걸 누가 했어요? 족벌 언론 조선일보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거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수준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주? 요 부분은 오히려 잘 정비가 된 사업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셨고 사실 김문수 후보나 이제 이재명 후보나 두 분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은 이화영 부지사가 어찌 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를 몰래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몰래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는 취지로 좀 물었거든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럼 몰랐다고 믿어야 되나요? 몰랐다고 하잖아요. 의혹 제기가 분명히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예. 밑에 있는 사람들 정치 자금 받았는데 예. 몰랐다고 예. 그 김문수 후보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라고 이야기했고 예. 그렇게 이야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에서 대북 송금 사건도 역시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예전에 경기도지사의 자기 참모였던 이화영 평화경기지사가 네. 돈을 받았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다. 그거를 예. 북으로 보냈다라는 것인데 예, 예. 이화영 그 경기 평화부지사가 이 대북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현금을 그렇게 주면은 국가보안법 걸리고 문제 생긴다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미쳤다고 그 짓을 합니까? 네. 라면서 계속 항의를 했지만 네. 윤석열 검찰 정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김성태가 주가 조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작업한 거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끊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엮느라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그래서 쌍방울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수면에 드러날 것이다. 지금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네. 지금 원전 체코에 판매한다라고 했던 원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가지 비리들이 계속 튀어나올 것이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평화부지사와 도지사 사이는 그래도 이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하위에 있는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장관 아래 있는 뭐 차관 아니면 실무진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죠. 근데 이제 관리 책임의 영역에 있는 도지사는 책임감을 느끼긴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은 또 근데 어떻게 그 보시나요? 부분이 예.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검찰이 예, 예.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예.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한다면은 예.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어떤 부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화부지사 한마디로 평화부지사는 도지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부지사가 이렇게 대북송금을 불법적인 대북송금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이화영 생각하시냐고요? 부지사는 예. 김성태의 주가 조작에 노란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보낸 것에 대해서 예. 검찰 쪽에서는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내놨더니만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고했냐, 예.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추정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공수처 변경하라라고 지적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부지사마저 이화영 부지사마저도 이 상황이 정확하게 아는지 예. 아니,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쨌든 부지사도 그럼 모른다. 예. 어쨌든 대북송금은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금전에 대해서 도지사를 위한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도지사를 위한 건 아닐까요? 제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데 예. 왜냐하면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다른 걸 지적하는 예.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해가지고 보냈으면 당장 구속시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예. 이재명이 그걸 모른다고 해요. 네네. 이화영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김성태가 알지 내가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 했어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를 죽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자, 예. 부인이 버카를 긁었대요. 10만 4천원 긁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부인이 알았냐?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나중에 얘기가 다 나온 건데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고 부인이 버카 얻어서 초밥 사 먹으러 다니까 좋으십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정과 사범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예. 이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송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론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몰랐다는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예.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 책임의 영역에 있는 도지사는 뭐 도의적이든 윤리적으로든 누군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예. 거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예. 여기서 사과하게 되면 또다시 또다시 걸고 문제가 넘어가죠. 된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과할 바에 왜 이 짓을 했냐 이렇게 예.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부 장관 지냈던 김문수 후보는 헌법과 민법에 좀 맞지 않다고 부정한 것을 좀 두고 비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어떻게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에서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을 악법이라고 하냐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좀 몰아붙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냐? 법을 모르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역공을 좀 했는데 예. 김문수 후보는 사실 노동운동의 상징 같은 분 아니십니까? 어제 사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예.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요. 예. 그런데 이미 이 고용노동부 장관 가기 이전에 예. 이미 바깥에 있었을 때 예. 자유통일당을 그 정광훈 목사께 예. 창당을 하고
예. 제도권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는 인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노동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개인적인 손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노동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노동부 장관의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도 문제지만 예. 이걸 지금 현재 상황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악용이라기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란봉투법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소위 얘기해서 사용자들이 개개인의 노동자들 가장 고통스러운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내니까 예. 그걸 막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헌법과 노동상권에 보장하는 것을 위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네. 저는 대선 후보로서 또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혹은 보수 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혹은 네. 아니면 이 노란봉투법 관련된 부분에서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취지는 그런 어떤 뭐 사업자의 기본권, 다른 국민들, 반대측에 있는 국민들,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반대측에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닌가, 입법 폭주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오히려 해주시죠. 이제 예, 그 더 많은 국민들이 예, 젊은 청년들이 예, 이 혼자 나가서 일하다가 예, 예. 사망하고, 사망을 하고, 예, 용광로수에 빠져 죽고 예, 예, 김용균 이름 기억나시죠? 수도 많은 젊은 이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예, 오늘 아침에 출근하겠다라고 했던 노동자가 예. 6명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예.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네. 하루에 6명씩 사망합니다. 네. 이거 법으로 제한했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왜 이걸 법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건데 이거는 생명권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네. 합의가 더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생명에 대해서는 겸허해야 합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니까 입법적인 부분으로 마련이 된 것이다까지 정리해 주신 걸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생생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호텔 경제학은 괴짜. 이 부분은 저도 좀 봤습니다만 이준석 개헌시킨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나 정책을 겨냥해서 강한 압박을 좀 취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도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영상으로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근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 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1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이걸 이전에 예. 대선 후보 토론회 전에 유튜브에도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예. 자신의 어떤 경제 정책을 홍보를 한 영상에 대해서 반대 해석적인 얘기를 내놓으면서 호텔 경제 예약 주장을 두고 호텔 예약을 취소를 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다라고 이제 일침을 가했는데 예. 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커피 한 잔에 120원 원가 예. 그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이라고 명명한 적이 없는데 일단 예. 이 명명은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거고 예. 이야기죠. 돈이 한 번 돌면서 여러 거래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경제 순환 원리를 예. 이재명을 이렇게 쉽게 비유한 건데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실제로 경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예. 걸 알지만 경제 순환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한 예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준석 후보는 경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이 돈을 풀고 돌리면은 이게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는 돈풀기식 논리에 치우쳐 있다. 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은 인플레이션,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 예. 과거의 무분별한 돈풀기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겪은 국가들로 이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을 예.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호텔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승수 효과 비유하기 그렇죠. 위한 M2 값에 거거든요.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현대 통화 이론에 입각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예, 경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네네. 부족한 건데 네. 뭐냐면은 근데 뭐 이준석 후보도 알겠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M2 값이 아니라 어쨌든 M1의 생산성 향상이 그렇죠. 더 예. 중요하다라는 걸 포커스를 맞췄던 그러니까 거고. 예. 서로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예, 예. 되는데 예, 예.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현대 통화 이론 MMT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적절히 그렇죠. 관리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죠. 통화를 직접 발행하는 국가가 예. 적절한 수준, 그리고 심지어 완전 고용까지 예, 예.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비주류 경제학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예. 근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이준석 후보가 실수한 거는 예. 베네수엘라하고 짐바브웨 사례를 들었지 예,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는 이거 사례랑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서 경제가 조금 더 망가지는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예, 예. 과도하게 화폐 발행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산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통제 없이 예, 예. 돈을 찍어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이고 예, 예. 이건 현대 통화 이론이랑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예. 짐바브웨 역시 2000년대 초반에 토지 개혁 등으로 인한 생산성 급락, 예. 정치적 불안, 외환 부족 등으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정부가 재정 적자 메운다고 무제한 화폐를 발행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벌어진 건데 이거는 현대 통화 이론과 관계가 없는 잘못된 사례예요. 잘못 든 사례라고. 어쨌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것과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예.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그렇죠. 예. 서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자기의 관점이 맞는데 마치 예, 예. 이재명 후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서 사례까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예, 예.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앞부분에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예. 이재명 대표는요, 아니 이준석 대표는요, 예. 지금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10% 돌파를 예. 자신했어요. 예, 그리고 예.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내일 여론조사에서 아마 모레 수요일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20대부터 정치 거물들이랑 그 맞수 토론을 하면서 예, 예. 스스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청자들은 토론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토론자의 태도를 봅니다. 네. 토론자가 얼마나 품위가 있게 이야기하는지까지 본다는 것이죠. 예, 예. 자, 1917년
생이었던 존 F 케네디와 1913년생 리처드 닉슨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두 사람의 TV 토론 태도가 예. 한 2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랬습니다. 1960년에. 네. 마찬가지로 이 토론을 통해서 이준석은 자신의 재기발랄함과 톡톡 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지만 네. 보이고 싶어 했지만 네. 어쩌면 유권자들은 그의 버릇없음, 배려 없음, 싸가지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학을 띈 사람이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 빠르게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평가 어쨌든 이준석 후보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AI 관련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좀 공격을 했었고 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토론이 안 되는 대상이다라고 약간 평가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로 좀 가름하면 될까요? AI 관련된 부분은 어떠신가요? 아니 이준석 후보가 자체 AI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핵심은 토론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핵심은 이제 100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 100조 원이라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법률안을 만들 때도 비용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이 100조 원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라는 비판이거든요.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딱 집어서 얘기했고 예, 예. 그게 세 가지가 될지 100가지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 예. 그러니까 말하는 태도가 문제가 예, 있고 예, 예. 특히 거기에서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자체 AI 구축하겠다는데 전 세계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왜 없습니까? 네네. 국가예산 통해서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는 뭐고 일본은 뭡니까? 네. 이런 미스트랄 AI, 일본의 사카나 AI 다 있거든요. 네네. 이런 사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갖다 쓴 거는 뭡니까? 네. 여기까지 비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좀 질문을 빠르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 내비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될 거라고 전 생각하시나요? 단일화 안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을 잡아먹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김문수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못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 단일화가 되면 나로 인해서 나한테 후보 단일화 되는 것이지 김문수를 당선시키겠다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급한 거는 김문수 후보일 당연하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완주할 것이다. 특히나 10% 넘어가면 더더욱이나 안 될 예, 것이다. 예, 그런 부분이고 2차 토론회랑 3차 토론회 예정되어 있거든요. 23일, 27일. 이 토론회 TV 토론회로 구도가 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좀 보십니까? 저는 이 전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예. 그러니까 후보자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된 상황이고 예. 변화가 그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다만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선전했다라는 부분이 얼만큼 예. 선전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 몇 퍼센트 정도는 예,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여론조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나서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시죠.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개헌론 대선 변수로 급부상입니다. 대선 TV 토론회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예. 개헌론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오전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개혁안을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보름여 남은 이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선 먼저 개헌안을 화두로 올렸거든요. 예. 물론 그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꺼내 들었을 때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좀 포석을 좀 깔았었어요. 그 반대했죠. 부분까지, 예, 하는 반대했죠. 것처럼이 아니라. 예, 그럼 반대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연임제와 중임제 우리 많이 알고 있었던 건 헷갈리죠. 4년 중임제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4년 연임제는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해서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년 하고. 중임제는 예.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둘 다 연달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네. 네. 푸틴은 네. 푸틴 메드베데프 그러니까, 예. 푸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니죠. 그건 중임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푸틴 연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메드베데프라는 네. 자기의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내세웠다가, 끊고 그다음 예. 연임을 했단 예. 말이에요. 이게 4년 연임제예요. 예.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 바이든 트럼프잖아요. 예. 중임제인 거죠. 예, 이건 중임제인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4년 중임제보다 조금 더 축소된 아주 희소적인 상황을 연임제라고 부르는군요. 그러니까 연임제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을 예. 또 할 수 있다는 점은 연임제나 중임제나 같은데 차이는 연속적으로 하느냐? 예. 예,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아닌가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임제 속에 연임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 내용, 대통령 책임을 강화는 하되 권한은 좀 분산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네.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인이나 가족이나 네. 이런 것들의 범죄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그 권한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 네. 주냐면 국회에 준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논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안 그래도 국회 권한이 굉장히 큰데 누가 권한이 크냐? 야당 권한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권한이 큰데 거기다 또 권한을 더해준다? 이거는 입법 독재하고 계속 맞물리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예. 예. 김문수 후보도 개헌안을 좀 내놨는데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한덕수 전 후보하고도 내용이 좀 동일한 부분인데 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이 부분은 아마도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개헌을 하려면은 어느 한 당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예. 여야 합의로 해야 해야죠. 되는데 예. 이렇게 내용 내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런지 네. 저는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소환제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예. 포함한 예.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이 아니라 제1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같이 협의를 예.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3년이라는 메시지를 제안을 하면 네. 어쨌든 이번 대통령은 개헌만 하고 사라지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음 3년 하게 된다면 2030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맞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다른 선거를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써 중간 선거 성격을 넣자라는 것인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기 5년 하고 그 사이에 개헌해서 자기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 얘기했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했기 그럼 때문에 뭐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예, 헌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헌법 128조인가 그럴 예.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협이 될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 비상계엄이나 그로 인한 조기 대선 책임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출당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상황 김문수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대선 전국에는 뭔가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자 타임을 갖게 될 것이다. 현실 자각 타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더 이상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고 보호해줄 친윤그룹을 등을 돌릴 것이고 국민께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도래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네. 상황이 그냥 사과하고 지지한다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네.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후보도 지지 이제 하고 나온다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몰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생생몰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